자, 69번 한번 풀어봐요. 69번이 상당히, 요거 풀면 이제 하산해도 돼요. 하산해도 돼요. 자, 69번 문제. 자, 192페이지 69번 문제. 자, 됐어요? 아, 참 좋은 문제예요, 요거는. 자, 그럼 한번, 요 문제는 어떻게 자기가 이제 접근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1호는 무슨 위반이에요? 하나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그러면 그 위에다 하나 써봐요. 69번. 자, 무슨 서예요? 성락서. 자, 성락서는 두 자로 원칙 뭘까요? 자, 서류죠. 서류죠. 자,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은 몇 호로 각하죠? 29죠. 9호. 그렇죠. 9호. 자, 9호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9호. 자, 9호는 서류를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몇 호로? 9호로. 그러니까 요 성락서와 관련돼서는 9호예요. 인감증명 몇 호예요? 9호요. 그럼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그러면 지금 뭐요? 결혼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외우면 되는 거지 뭐요? 지금 외워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볼까요? 이제 출발해보자. 자, 일반 지상권이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자,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자, 회복 줄 서나봐요. 자, 일단 전제 요건이 회복됐었어, 안 됐었어? 아니, 말소 회복이 됐다라는 거지. 이미 말소가 됐었잖아. 말소가 됐다가 회복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말소 됐을 때 3번 저당권자 줄 서나봐요. 3번 저당권자는 그러면 말소되니까 3번 저당권은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오죠. 올라왔어요. 말소할 때는 기분이 좋아 더러워? 좋아요. 근데 회복이 돼서 그러면 다시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해관계인이죠. 그러면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았대. 각하 사유가 돼. 몇 호 사유로? 2호 거죠. 안 미쳤어요. 9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각을 많이 해줬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말소 등기라면 그때는 성락서를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2번을 가죠. 전세권을 말소 등기를 할 때 잘라봐요. 잘랐어요? 자, 전세권 그러면 이미 전세권 밑에다가 주등기라고 써요. 주등기. 그러면 건저당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겠죠. 그러면 전세권이 말소되면 후순위 부기 등기도 말소돼 안 돼? 되죠. 그러면 건저당 건자는 기분이 더러워 좋아? 더럽죠. 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전세권에다가 건저당을 설정한 거잖아. 건저당을 설정한 거죠. 여기 무슨 등기? 주등기. 요거는 부기 등기. 여기에 말소되면 예자는 말소되니까 기분이 더럽죠. 그러면 기분이 더러니까 이해관계인이죠. 그럼 이자의 성락서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성락서를 첨부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러니까 뭐예요? 자, 각하 사유가 되네.
저번에 전세권을 감액했대. 감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잘라봐요. 감액 등기를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저당. 여기 봐봐요. 자 전세권이 요걸 한번 생각해봐요. 자 전세금이 몇 억이 들어있었냐? 1억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요 전세권은 주등기, 부기등기. 재등기. 요 1억을 보고 저당권자가 뭐예요? 요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그러면 요 저당권은 1억을 보고 가서 5천만 원을 보고 가서 1억. 그러면 요 1억을 5천만 원을 감액했대.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기분 더러워, 좋아? 더럽죠. 더럽잖아. 그러니까 요 1억에 대해서 감액이 된 거야. 그런데 요 저당권자는 요 뭐예요? 1억을 보고 저당권을 들어간 겁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 1번 저당권자, 이게 2번 저당권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전세권은 그러면 주등기로 이루어졌겠죠. 주등기. 그러면 요걸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죠? 부기등기. 그러면 요 저당권자는 1억 보고 가서 5천만 원 보고 가서 1억. 그러면 5천만 원 한도에 감액이 됐으니까 기분 더러워, 좋아? 더럽죠. 그러면 여자의 뭐가 필요해? 승낙서. 첨부했대, 안 했대? 안 했대. 무슨 사유가 돼? 각하 사유가 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4번에 전세권 정액을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잘라봐요. 요거는 이제 사건이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야.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거야. 이 말은.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A가 B한테 B가 선순위권자야. 선순위권자. 선순위권자로서 1억에 대해서 전세권자야. 전세권자. 근데 조 C가 후순위권자,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피담보 채권이 1억으로서 저당권자가 돼. 저당권자. 이거는 따로따로 돼 있는 거야, 등기가. 그러면 요 순위번호 몇 번? 2번. 순위번호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A가 B한테 요 1억을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정액을 해줘서. 그러면 지금 뭐예요? 자, 1억 5천 정액이 된 거야. 그러면 5천만 원 안에서 후순위권자는 기분이 더러워, 좋아? 좋아요? 아까하고 다르다니까. 아까는 봐봐요. 자,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 등기가 돼 있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럼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후순위권자로 1억 보고 들어가서 그러면 요거는 봐봐요. 선순위가 지금 1억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전세권 후순위권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자야. 그러면 1억 그러면 봐봐요. 1억 5천을 정액을 해주면 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이 사람보다 후순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5천만 원은 그러면 4번 뭐예요? B. 전세권 정액 등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잖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이해관계는 있잖아. 그럼 이해관계는 있으면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주등기. 자, 승낙서를 첨부하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2-1.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전세금 정액으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건저당권자 줄 서놔봐요. 후순위 건저당권자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았대요. 안 했대. 이때는 주등기로 남는 거지. 각하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 뭐예요? 이 문제를 풀면 웬만큼 등기는 다 이해한 거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각하 사유가 아니라 뭐예요? 그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4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번에는 A가 B한테 5천을 전세금을 반환해 줬어. 그럼 매물가 남았어? 감액이니까 5천이죠. 그러면 감액 등기에 대해서는 후순위권자는 기분 더러워, 좋아? 더러울 일도 없고 좋을 일도 없어. 어차피 1억 따먹으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요 5천 감액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감액 등기는 무슨 등기? 2-1. 바로 이해관계는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 그러면 정액과 감액을 두 자로 얹으면 또 정감이래. 맨날 정감이래. 변경 등기잖아. 그러면 전세권을 두 자로 얹으면 권리 변경 등기. 우리 노래를 불러서 안 불러서? 불러서.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자면 주등기. 그게 바로 4번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자, 그러면 요거 아까 요걸 읽어냈으면 독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야, 이게. 그럼 5번 가볼까요? 5번은 무슨 소리인지 봅시다.
자, 등기관이 등기를 차거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누가 잘못했어? 등기관 밑에 직권이라고 쓰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을 발견하면 직권 경정 등기를 하게 되네. 그러면 직권은 어때? 이해관계인하고 친해 안 친해? 안 친하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첨부한다면 무슨 사유가 돼? 그때는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승낙서를 첨부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럼 무슨 사유? 각하 사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4번. 아주 좋은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기본 틀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하고 작해야 돼. 근데 기본 틀은 이거예요. 자, 승낙서는 그러면 승낙서를 첨부할 걸 첨부하지 않았다면 몇 호로 각하한다? 9호. 9호가 하면 돼. 서류. 그렇죠. 서류를 똑바로 첨부하지 않으면 몇 호로 각하한다? 9호로 각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71번 한번 풀어봐요. 71번. 자, 문제 괜찮아요. 자, 읽어보셔는 했어요? 예,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것. 1번 보면 뭐 생각나요? 피보정 권리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처분 제한을 거는가. 자, 그럼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피보정 권리가 무슨 건? 저당권.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줄 서나 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봐봐요. 자, 요 문제와 관련돼서는 한번 봐봐요. 자, 요 지문이 요 말 뜻이야. 지금 말을, 자, 한마디로 지문을 해석을 못하니까 못 푸는 거야. 그럼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봐봐요. 저당권 무슨 등기예요? 설정 등기.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이거 알았으면 자기가 본인이 노력하면 되는 거야. 이제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지. 자, 공부는 남이 안 해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하는 거지. 본인이 하는 거야. 수업 듣고 그날 배운 거 복습을 좀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은 건자죠. 권리자야, 의무자야?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갖고야, 얼고야? 얼구잖아. 근데 요 사람이 봐봐요. 돈을 1억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못해서 A가 B한테. 그러면 요 사람 경매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면 경매를 들어올 때 경매 개시 결정된 집은 누구 제해야 돼? A집에다 해야 되잖아. A집에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집에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갖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이 이거야. 너 돈 안 갚았으니까 저당권을 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 담보권 실행을 하러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디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을 해야 돼? 소유권에다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갖고야, 얼고야? 갖고 얼고 중에서 따지는 문제네.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봅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처분 제한 등기죠. 그러면 우리 봐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가처분 등기, 대가리에 소유권이 붙었다.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전세권이 붙었다. 기기등기. 그러면 이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왜? 소유권의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가니까. 작년에 2.5점짜리가 바로 요 1번 지문이거든. 자, 그러면 다시요. 피보정 권리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누구에게 가처분을 적처분 제한을 거는가. 자, 이번에 판결 동그라미. 판결에 한 등기는 잘라봐요. 그럼 판결서를 누가 되죠? 성선, 권리자, 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데 A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공임을 분할 판결에서 원고, 피고. 그건 A적 측면이야. 자, 3번은 인감증명 유효기한은 몇 개월? 3개월. 등기하는 등기 신청을 한 개월 다음 날까지 보정 줄잖아요. 보정이 뭐예요? 보하고 보정이죠. 보정. 자, 좀 정정.
보면 보충과 증정을 합쳐서 뭐라 그래? 보증. 과거에는 보증은 당일이었어. 그러면 당일은 바빠 안 바빠? 그러니까 뭐 연장이 한 거야. 다음 날까지. 자, 5번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등기 필 정보. 소유권 이전 청구에 가던 게 물건 변동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 필 정보를 작성. 자, 그러면 작성이야, 제공이야? 작성, 제공. 작성은 영수증 만들어주는 거거든. 자, 그러면 등기 필 정보 줄 쳐놔봐요. 줄 쳐놨어요? 예, 등기 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러면 용어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가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소유자가 추가됐어 안 됐어? 됐죠. 이전이라는 것은 주체의 변동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필 정보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풀면 진짜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서 7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거, 자, 똘똘한 문제예요. 작성이야, 제공이야? 작성.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죠? 자, 한번 봐봐요. 72번. 자, 그제 이제 우리 다 접수했죠? 예, 우리 뭐 접수 기간 끝났나요? 끝났죠. 근데 우리 접수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있어요? 자, 몇 명이 있어요? 한 20만 명에서 24만 명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뭐예요? 누굴까요? 누가 70%예요? 2030. 20대, 30대, 거의 70%가 정해서. 그럼 우리 경제가 지금 뭐예요? 되게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불확실성 때문에. 자, 그러면 봐봐요. 요즘 애들은 그러면 봐봐요. 자, 요즘 애들은 그러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없다라는 거야.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2030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방팔방으로 홍수의 바다. 저 정보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헤어나지를 못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봐봐요. 2030이 뭐예요? 법을 얼마나 알겠어? 뭐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래서 요즘 뭐예요? 강사들이 뭐예요? 단순 암기를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저도 내년부터는 바뀌어야 되겠죠. 강의 패턴이. 2030이 70대라고 70%를 차지한다면 단순하게 강의를 해줘야 돼. 단순하게.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지 뭐 어떻게. 그렇죠? 외워야죠. 외우는 방법 간단하게. 근데 우리가 요거는 72번을 세 가지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첫 번째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거기에다 세 가지. 자, 등기 필 정보의 개념을 잡아서 문제를 풀 수 있어. 등기 필 정보란. 자, 그러면 첫 번째 써봐요. 등기 필 정보를 알고 있는지. 등기 필 정보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요렇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등기 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등기 필 정보란 등기 필 정보의 작성은 언제 하죠? 자, 신청인과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말할 때 일치한 경우.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면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자,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경우. 문제를 그러면 두 번째 방식으로 풀 수도 있고, 그러면 등기 필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그럼 미리 찾아놓는 거. 뭘 찾아놔요? 신청과 명인이 일치하면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럼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자, 어떤 단어들이? 첫 번째, 뭐요? 자,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보전 등기. 신청인은 누구? A, 명인도. A, 그럼 보전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된 거네. 그럼 보전, 설정, 이전. 그러니까 이걸 미리 찾아놓은 거야. 보전, 설정, 이전을 미리 찾아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두 번째. 자, 보전은 가등기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읽어봐요. 설정, 이전의 가등기라는 거야. 가등기. 자, 원래는 읽어봐요. 변경하고 경정은 어때요? 변경하고 경정은 원래는 변경과 경정은 객체의 변동이야. 권리 내용이 변동이 되어야 돼요. 근데 변경 등기라도 권리자가 추가되는 게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봐봐요. 읽어봐요. 권리자가 추가되는 무슨 등기? 변경과 경정 등기 안에서 이렇게 해서 변경 등기라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세 가지 방법에서 풀 수 있는 거야. 뭔가 이렇게 풀 수 있는지, 이렇게 풀 수 있는지, 이렇게 풀 수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푸는 사람은 어때? 진짜 머리가 IQ가 150이야. 이렇게 푸는 사람은 IQ가 뭐예요? 130 정도.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들. 그렇죠? 열심히 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 내년은 뭐예요? 2030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읽어봐요. 설정, 이전의 가등기. 그러면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그러면 사실 이렇게 풀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풀면 진짜 재밌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까요? 등기 완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는 것. 그러면 1번 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 개념 대 개념이 부닥쳐보죠. 신청인은 누구? 채권자. 명의는? 채무자. 가로 열고 불일치. 그러면 짝퉁.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네. 자, 등기관의 직권 줄서나 봐요. 그러면 신청인은 누구죠? 등기관. 명의는 딴 사람. 그러면 가로 열고 불일치. 그럼 짝퉁. 등기 완료 통지서. 자, 관공서 줄서나 봐요. 신청인은 누구죠? 관공서. 명의는 딴 사람. 불일치. 짝퉁. 등기 완료 통지서. 자, 성산 등기 의무자가 신청했대. 그럼 신청인은 명인하고 일치, 불일치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도 짝퉁.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게 되네. 자, 근데 변경 경정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자가 추가된. 정답은 5번. 이렇게 문제를 풀면 퍼펙트하게 문제를 풀어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심해 놔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응용력이 발생하지 않아. 응용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응용력은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또 발생하지 않느냐? 문제를 늦게 풀어진다라는 거야. 순발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하고 같이 겸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 필정보의 작성은 신청인과 뭐예요? 명인이 일치할 때. 그러면 일치한 걸 미리 찾아놨자라는 거야.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과 경정. 요걸 미리. 그러니까 우리는 요 지문이 이 지문과의 관계는 요거는 순발력이 빠른 사람은 이걸로 풀어도 돼. 순발력이 빠른 사람. 응용력은 있는데 순발력이 응용력은 있는데 순발력이 떨어진 사람은 요걸 외워야 돼.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읽어봐요. 설정 이전의 가등기. 그러면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그럼 이 문제를 할 때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정답은 5번. 아까 누님이 그러더라고. 권리자가 추가된 나왔네. 그래서 5번 찍고 나머지는 읽지도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현명한 방식인 거야. 현명한 방식.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자꾸 루틴을 마련해놔야 되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74번은 꼭 하나 풀어놔야 돼. 풀어봐요.
됐어요? 이 문제가 많이 걸린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틀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야. 자, 봐봐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돼 있잖아. 자, 지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권리와 사실이야. 사실, 선대장, 후등기, 무슨 척탁, 등기, 척탁. 소유자가 바뀌었어. 선등기, 후대장. 그게 바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죠. 그럼 그걸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소유권 변경 사실이 없는 걸 골라라. 정답은 1번. 1번에 뭐가 보여? 가등기. 이게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만약에 가등기가 그러면 이 문제는 주로 가시 집안을 찾으라는 거야. 가시 집안. 읽어봐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니까 가가 없어. 그럼 뭘 찾으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찾아라는 거잖아. 소유권 이해 권리. 그렇죠.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여기에 바로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거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그러면 자 196페이지 넘겨서 자 75번 풀어봐요. 자, 감으로 풀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똑바로 알고 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감으로 푸는 거거든. 자,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봅시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신청인에게 신청정보에 첨부한 서류를 환부할 때 반환하여야 되는 것은 건축물 대장 유효기간 몇 개월이야? 건축물 대장. 대장은? 자,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등본. 요거는 뭐예요? 반출해야 돼?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죠. 그러면 뭘 먹고 살아요? 관공서는. 관공서는 이런 거 떼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인감증명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반환해줘야 되겠죠. 반환해요? 안 해도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등기소도. 자, 주민등록등본도 그러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 몇 개월? 3개월. 그럼 3개월 지나면 집에 있으면 써먹지를 못하잖아. 그럼 다시 발급받아서 그래야 관공서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법률행위 승립을 증명하는 서면 매매계약서 이거는 따로 작성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반환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적으로 푸는. 이제 그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드디어 뭐가 왔어요? 직신이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직신이 온 거야. 직신이 온 거예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푸는 문제 정도만 풀어도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또 어디에서? 또 나와. 또 4장에서 또 반복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4장부터는 강론 파트거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대의 신청이 가능하고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고. 자, 표시 등기는 표제부로서 몇 개월? 1개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자, 멸실 등기는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아까 배운 걸 이제 써먹어야 돼. 또 강론 파트에서. 그러면 거기 자 1번 한번 풀어보세요. 경정등기. 경정등기. 자, 봐봐요. 자, 읽어봐요. 일부 원시적 무슨 성? 동일성.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는지. 자, 경정등기는 크게 뭐가 있을까요? 등기부 생각해. 표제부 경정등기와 갖고 얼구 경정등기. 경정등기는 또 대표적으로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킬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직권 경정등기. 당사자가 신청할 때 착오를 일으켜서 그러면 뭐야? 신청한 경정등기가 있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경정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무슨 성? 동일성. 그럼 가봐요. 저 뒤에 경정등기 줄 쳐놔봐요. 경정등기. 자, 경정등기. 자, 본인이 읽어봤는데 경정등기를 못 찾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첫 줄 끝에 경정등기 줄 쳐놔봐요. 찾았어요? 자, 그럼 활용해 먹어봅시다. 자, 경정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일부의 원시적이죠. 무슨 성? 동일성.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1번의 소유권이 이전. 앞에 소유권 줄 쳐놔봐요. 뒤에 소유권 줄 쳐놔봐요. 그럼 앞에 종전의 소유권하고 앞에 소유권하고 같아 달라.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성 입에니까? 동일성. 그죠? 경정 등기는 앞에 이제 동일성을 따지는 연습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정 등기 알 수 없다. 자, 이번에 어디에 경정 등기는 줄 쳐놔봐요. 자, 경정 등기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런데 앞에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표제부라는 걸 따져와야 될 거 아니야. 표제부는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성락서를 전부할 여지가 없다. 정답은 2번. 거죠. 자, 3번을 한번 가볼까요? 자, 등기상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잘라봐요. 잘랐어요? 요거는 이제 민법의 공동소유 행태도 자주 출제되는 거야.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갑을. 몇 사람이? 2사람이죠. 아직 보전 등기를 안 했어. 그런데 갑이 쫓아가서 혼자 단독 명의로 보전 등기를 했다고 생각해봐. 갑 단독 명의로. 갑 단독 명의로 무슨 등기? 보전 등기. 자, 보전 등기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어리 전부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요. 저 2분의 1만큼만 말소 등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2분의 1만큼만 잘못 등록된 거죠.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전부를 말소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일부만큼. 그래서 여기 3번이 특히 어디에서 자주 나오느냐? 공동소유 행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 우리 민법에. 자, 없다야, 있다야? 있다. 그죠. 자, 4번은 그러면 경정등기 줄 쳐놔봐요. 경정등기 찾았어요? 경정등기 다시 해보자고. 일부, 후발적, 원시적이죠. 무슨 성? 동일성.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법인 아닌 사단 줄 쳐놔봐요. 뒤에 법인 줄 쳐놔봐요. 따로따로 줄 쳐놔요. 법인 아닌 사단하고 법인은 같아 달라져. 그럼 경정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에서 법인으로 가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하는 거야. 자, 5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이제 이해도 이해지만은 우리 이제 본 수업에서는 이해를 했으니까 요거는 자주 출제되니까 암기를 하자고. 자, 요 지문이 나오면 상속 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요거는 읽어봐요. 옆에다 써봐요. 자, 5번 지문 앞에다. 요거는 상속 등기 전이냐, 상속 등기 후냐를 나눠봐야 돼. 자, 전후. 그러면 상속 협의 분할이한 상속 등기. 자, 상속 등기 전에 협의 분할이 돼서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한다고. 이전 등기 목적이. 그러면 상속 등기 후에 재분할이 돼서 그때는 뭐예요? 애시당초 잘못 등록된 거나 다름없죠. 등기된 거나. 그러니까 그때는 경정 등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읽어봐요. 무슨 형? 전이 후경. 자, 그러면 상속 등기 전인지 후인지를 따져야 돼. 상속 등기 전이야 후야? 후하면 그러면 끝에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이해하면 또 30분이 넘게 걸려. 그러니까 요거는 협의 분할한 상속이 나올 때는 상속 등기 전이냐 후자를 따져요. 그러면 한번 숙제하자고. 전은 이전 등기, 후는 경정 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전희 후경. 정답은
자, 2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경정등기로서 19의 문제로서 똘똘한 문제야. 경정등기와 관련돼서. 이보다 덜 똘똘한 문제로 나올 수가 없어. 경정등기는 참 좋은 문제야. 경정등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뒷장을 넘기면 2번이 있어요. 똘똘한 변경등기가 하나 있어. 똘똘한 애가 하나 있어. 자, 풀어봐요. 변경등기. 자, 됐어요? 자, 변경등기 줄쳐놓고 어떻게 풀었어요? 변경등기 일부 후발적. 자, 변경등기 앞에 표제부가 붙을 수도 있고 권리가 붙을 수 있고 등기 명인 표시 변경등기가 붙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 지금 안 배운 거는 없어. 지금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그걸 끄집어 오는 게 지금 뭐예요? 요 강론 파트에서예요. 자, 1번과 관련돼서 가보죠.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 잘라봐요. 잘랐어요? 저기 변경등기 줄 쳐놔봐요. 변경등기. 자, 변경은 원시적 후발적. 발적. 그러면 앞에 표제부야 권리야? 표제부. 건물의 구조가 변경됐다는 것은 표제부잖아. 아,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 그럼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 선대장 후 등기.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 대장의 기록사항을 뭐 해야 된다? 변경해야 된다. 이 제도가 뒤에는 무슨 촉탁이 봐요? 등기 촉탁. 이렇게 돼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나? 자, 이번은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이 있을 때.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을 때. 그러면, 자, 다시 읽어봐요. 그렇죠.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이 있을 때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2번은 결론 X.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자, 맨 뒤에 변경 등기 줄 쳐놔봐요. 변경 등기 맨 뒤에 변경 등기 한다. 거기 찾았죠? 변경은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러면 저 앞에 가니까 건물의 면적 줄 쳐놔봐요. 건물의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그래서 부기등기가 아니죠. 무슨 등기? 주등기. 자, 그러면 29회 때 다음 좀 봐봐요.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거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럼 4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었네. 변경 앞에 부동산 표시가 붙었죠. 그럼 표제부죠.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자, 요 3번을 응용해서 우리가 29회 때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변경. 자, 4번에 변경. 변경하는 경우에서 변경 동그라미. 변경에 뭐가 붙었어? 등기 명인 표시. 그럼 P7각과 P 전덕 개명이죠. 그러면 단독 공동 단독 언제나 부기 등기 그렇죠. 저번에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 동그라미 건물의 구조가 변경됐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종전사항과 그러면 후사실이 같아 달라. 그러면 종전사항을 말소한다. 정답은 몇 번? 1번. 그렇죠. 똘똘한 문제야. 이 변경 등기가 똘똘한 문제야.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서 이제 두 문제만 풀면 오늘 자 문제집은 마무리 지려고요. 자, 4번 한번 풀어봐요. 4번은 별표 새겨놓고 올해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문제가 있어. 자, 최근에 법이 바뀐 것도 있고요.
자, 됐어요. 자, 하필과 관련돼서 뭐예요? 하필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그렇죠. 1번에 A 토지의 가압류가 되어 있대. B 토지 가압류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네. 근데 이번은 볼 것도 없어. 앞에 내용 읽어볼 필요도 없어. 전세권 줄서 나와요. 전세권만 보이면 돼. 용익물건은 그러면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근데 3번은 저당권이 보이죠. 그럼 앞에 가서 좀 읽어볼 게 있어. A, B 모두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저당권 찾았어요? 예, 요게 창설적 공동 저당. 합병 가능하죠. 예적으로. 자, 근데 여기 4번에 봐봐요. 4번은 뭐예요? 눈 크게 떠봐. 뭐가 보여? 재산권. 그럼 앞뒤 뭐 볼 것도 없어. 그러면 재산권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특히 5번 지문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A, B 모두의 등기원이 연월일 접수번호 동일한 신탁 등기. 요 신탁 등기 최근에 바뀐 거야. 조심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요 5번 지문 때문에 올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단단히 해놓으라고 이거는. 특히 여기에서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특히 자 문제 4번과 관련돼서 특히 3번하고 5번이 중요한데 올해 과연 요 4번 문제 4번 스타일로 5번이 출제될까? 아니면 신탁 등기로 끌려 들어가서 출제될까?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특히 5번 지문은 지적과 등기에 맞물려 있어. 자, 지적에서는 뭘 배우죠? 합병을 배우잖아. 합병. 합병에서 그때도 한번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특히 5번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6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자, 멸실등기는 그러면 전멸이죠.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멸실등기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 나올까요? 바로 5번 지문이잖아. 5번. 5번. 그러니까 1번부터 읽었다라는 것은 지금 멸실등기의 개념, 지금 논점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앞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줄잖아요. 자, 존재하지 않는 건물도 무슨 등기예요? 멸실 등기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잖아. 존재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1개월을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요 지체 없이와 관련돼서 여기 29회 때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문제가 출제됐고요. 벌써 그러면 멸실 등기를 풀으면 벌써 뭐부터 찾아봐요? 자, 이런 것부터 찾아보잖아. 자, 그러면 또 하나 봐봐요. 멸실 등기는 전멸로서 전부 멸실이죠. 자, 전부 멸실. 일부 멸실은 변경 등기죠. 그러면 전부 멸실은 표제부죠.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거 사실 증거가면 단독 공동. 단독. 그럼 또 서류를 확인해 보는 거야.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등기 필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야. 근데 멸실 등기는 봐봐요. 토지가 멸실해서 그럼 뭘 첨부해야 돼? 토지대장. 건물이 멸실해서 건축물 대장. 그죠? 그러니까 논점이 그런 논점이야. 그러니까 우리 6번과 관련돼서 특히 5번은 조심하라고 그랬죠. 5번은 그러면 건물 보전제 등기도 무슨 등기? 다시 멸실 등기. 몇 개월? 지체 없이. 몇 개월? 지체 없이. 또 속아라. 맨날 속아라. 그렇죠? 맨날 속아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강론 파트는 이제 다 배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최소한 기본적으로 봐봐요. 경정등기, 변경등기, 멸실등기. 한번 읽어봐요. 일부,
시작.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죠. 변경 등기는 일부, 원시적, 아니 후발적. 자, 멸실 등기는 전부, 멸실, 멸 이렇게 잡아놓으라고 그랬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오후에 모의고사 안 가져온 사람은 사무실에다 복사를 해놨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5회하고 6회예요. 5, 6. 요거 문제를 풀 거고. 그러면 이제 시간 가면 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좀 일찍 와서.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3시에. 하여튼 오늘 강의한다는 사람은 집에 가서 복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